네, 반갑습니다. 깊은홍달이고요. 오늘은 이제 와파사당에서 겨울방학에 읽었던 특강 이야기를 오늘은 토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굉장히 긴 책입니다. 박경리 작가가 쓴 토지. 원래는 그 뭐라고 할까요? 원본이라고 할까요? 원전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저도 그 책을 어디까지 읽었는지 지금 헷갈리는데 제가 3부까지 읽었는지 끝까지 다 읽었는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워낙 옛날에 한 20년 전에 읽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읽었던 한국 소설 중에 압도적인 분량과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책을 읽을 때 어려움이 상당히 좀 컸던 책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읽어보려고 하셨던 분들 가운데는 저처럼 뭐 호기롭게 책을 읽어보겠다라고 도전했다가 포기한 분들도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원래 이제 박경리의 토지가 예전에 이제 솔출판사로 나온 건 총 15권짜리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청소년을 위해 만들어낸 청소년 토지 총 12권이고요. 이 책을 6주에 걸쳐 겨울방학 동안 완독했습니다. 토지는 이제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1800이죠. 1897년부터 시작을 해서 1945년, 더 구체적으로 하면 1897년 추석에서 시작을 해서요. 1945년 이제 광복까지 약 50년간의 역사를 다룬 굉장히 긴 이른바 대하소설이죠. 요즘에도 대하소설이라고 하는 걸 쓰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주 긴 어떤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소설을 대하소설이라고 합니다. 박경리의 토지가 있고 뭐그 외에 태백산맥, 아리랑, 혼불 뭐 이런 책들이 떠오르네요. 이 책을 6주에 걸쳐 다 읽었습니다. 책을 조금 더 소개하면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하동 평살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시작을 하고요. 최참판댁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이제 지주 집안에서 배경으로 펼쳐지죠. 그래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이야기의 주된 배경은 갑오개혁, 갑오년 이후입니다. 갑오년에는 크게 몇 가지 사건이 있었냐면 동학농민 혁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나라에서는 갑오개혁이라고 신분제가 폐지됐죠. 그리고 청일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런 배경 아래서 펼쳐지는 조선 말의 혼란기를 소설에서 담았고요. 근데 이제 이제 대하 소설이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가 아주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일부는 하동 평사리에서 시작했던 시골 이야기라면 1897년에서 시작을 해서 1900 제 기억에 맞으면 10년까지 진행이 되고요. 2부는 주인공들이 간도로 떠납니다. 간도 용정에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져요. 지금으로 따지면 현재 중국 길림성에 있는 조선족 자치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910년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어려워진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떠나는 이야기. 그래서 낯선 먼 북간도에서 정착해서 고생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1911년부터 시작해서 1918년 정도까지가 2부고 3부는 이 간도에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뭐 진주와 서울
등을 배경으로 또 이제 만주도 등장합니다. 만주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제가 글씨가 이게 뭐 펜이 좀 잘 말을 안 들어가고 이상하네요. 그래서 서울 만주 등을 배경으로 펼쳐지는데 1920년부터 20년대 그냥 쉽게 말하면 20년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3.1운동 이후 뭐 여러 사람들이 느꼈던 암울한 분위기 그런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고요. 조금 이제 이야기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평사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몇 가족의 중심이 되었던 이야기라면 이야기가 또 펼쳐지죠. 4부는 이 이제 청소년 토지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인데 1부, 2부, 3부까지는 네, 3권씩 진행이 되고요. 4부는 그냥 딱 한 권입니다. 이야기가 되게 간추한데 194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 성장도 하고 그리고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4부에 펼쳐지고 5부는 1941년에서 1945년 41년 네, 41년에서 45년 정도. 그래서 전쟁 막바지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말, 그러니까 조선말, 개화기를 배경으로 하고 쭉 나가서 광복까지 일제 강점기를 관통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이제 아이들이랑 겨울방학에 이제 걸쳐서 읽었었어요. 이 소설을 왜 읽기로 했을까? 몇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와파사당을 하면서 고민했던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랑 책을 읽으면서 이제 뭔가 느꼈던 것 중에 긴 소설이 갖고 있는 매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볼륨이 갖고 있는 물론 이제 볼륨이 있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긴 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긴 책이기 때문에 더 많은 걸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책을 좀 읽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뒤에도 이제 소개할 기회가 있겠지만 와파서당에서 조선왕조실록을 읽었습니다. 그 조선왕조실록을 딱 읽으면 20권에 뭐로 끝나냐면 망국으로 끝나요. 나라가 망합니다. 망국 이후의 이야기를 좀 어떤 책을 통해서 해볼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요건 좀 이제 다른 저의 이제 문제 의식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책을 읽고 글쓰기를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나이 때 친구들보다는 책이 가깝고 책을 좋아하고 책 읽기를 즐겨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이제 독서 환경이라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에 이제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 가운데는 영어책 리딩을 많이 하더라고요. 혹은 어떤 친구들은 이제 영 어덜트, 그러니까 고 나이 청소년들을 위한 소설들을 많이 읽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들과 글쓰기를 해보면서 느꼈던 문제 의식이 뭐냐면 우리 문장, 그러니까 이제 글쓰기를 아이들이랑 해보면 영어식 문장을 알게 모르게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말고 우리 글을 좀 더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박경희의 토지 이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목표로 삼았던 건 이제 크게는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하나는 역사 이야기를 좀 들려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물론 소설 속에 펼쳐지는 인물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 인물들이 살아갔던 구체적인 역사 사건들을 소설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소개를 하고 그 역사 사건들이 어쨌든 우리 역사에서 20세기 초반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역사 이야기를 차분하게 한번 쫓아가 보고 훑어보는 기회가 되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책을 소화하지만
이번에는 실험적으로 필사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읽기와 쓰기를 중요시 여기는데 무엇을 어떻게 쓸까 했을 때 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쓰기에 한계가 또 있어요. 뭐 쓰기라고 하는 게 다양한 주제를 다양하게 한번 고민해 볼 때 쓰기가 조금 더 편한데 긴 호흡으로 읽다 보면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소재가 충분할까?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 시간 한 권을 읽으면서 책 속의 문장을 필사를 했습니다. 대신 분량을 좀 늘렸어요. 책 속의 600자 분량을 필사했고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틀로는 600자 필사하고 200자 감상을 짧게 남기는 그런 이제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왜 걱정이 많았냐면 일단은 긴 책이고 그리고 뭐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책 제목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다루는 소재도 그렇고 도저히 이제 재밌어 보이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많았죠. 이 재밌어 보이지 않은 책을 방학 동안 끝까지 읽을 수 있을까? 과연 함께 읽을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 근데 이제 어 뭐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무언가를 가르친다라고 하거나 뭔가를 함께 공부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을 함께 진행하는 뭐 인제 저 같은 이제 뭐 교사 선생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납득하지 못하면 저는 그게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 그냥 의무감만 앞서는 뭐 그러면 상호 간에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의무만 남고 배우는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의무만 남고 그 의무를 수행하다 보면 영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한번 이런 책을 읽어보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전을 했고 뭐 솔직히 말하면 몇 명이 없더라도 진행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작년 한 해 동안 그래도 같이 호흡을 맞춰 왔던 친구들이 있어서 좀 잘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도 솔직히 있었고요. 그래서 읽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좋았느냐? 이건 이제 제 얘기입니다. 일단은 소설의 힘이라고 하는 걸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학사 쪽으로 요 책이 박경리의 토지가 얼마나 훌륭한 책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기념비적인 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시대를 특히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를 저도 엄청나게 많이 뭐 어렸을 때 배우기도 했고 책도 읽었고 그랬는데 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를 그냥 나열된 사건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야기, 특히 살과 피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읽는다는 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를 여러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그냥 아 그냥 어려웠던 시대였겠구나. 그냥 힘들었던 시대였겠구나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짐작이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그러면서도 정말 투철하고 치열한 삶들이 있었던 시대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이 얼만큼 감동했는지 사실은 또 이렇게 잘 티가 나진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같이 해보다 보면 또 스스로 느낀 바를 표현 못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굉장히 일부 장면, 일부 인물에서는 감동을 해가지고 솔직히 오랜만에 책을 읽으면서 감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누군가의 삶을 엿보고 그 삶을 엿보는 어떤 감동을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다시 한번 경험을 해서 굉장히 좋았고요. 한편 아이들이랑 읽으면서 또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오랜만에 정말 이걸 느꼈는데 책을 읽고 나눈다는 게 뭘까?
그게 좀 되게 좋았었습니다. 이게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책을 읽고 나눈다는 게 아이들이랑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좀 저는 강요하는 입장이죠. "뭘 느꼈는지 좀 얘기 좀 해 봐라.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입장이긴 한데 그중에 그래도 스쳐 지나가지만 '아 그렇게 이 책을 읽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재미도 있고 가장 재밌었던 건 아까 필사했었잖아요. 일단은 책을 하나 읽고 필사를 하면서 그 필사한 장면들을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나눠요. 아이들은 왜 그 장면을 선택했는지, 왜 그 인물을 선택했는지, 어 그리고 그 문장을 왜 인제 어쨌든 필사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그걸 인제 제가 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책에 표시를 했는데 그냥 그 이야기를 듣는 게 그냥 재밌더라고요. 나는 이 책에서 요 장면, 요 장면, 요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수업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읽어왔던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죠.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또 인제 한두 막씩 이야기할 때 '왜 그게 좋았을까?' 같이 읽고 있다는 어떤 공통의 감각 때문일까? 아니면 어 어떤 공감이 증폭되는 그런 것 때문일까? 하여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눈다는 것이. 그런 어떤 좋은 시간이었고 예. 지금도 다시 생각하지만 이제 뭔가 책을 읽었을 때 이 뿌듯함. 저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독서가 줄 수 있는 어떤 선물 중에 하나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뿌듯함. '잘 읽었다.' 내가 뭐 여러 가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긴 호흡으로 이 책을 길게 쫓아가면서 읽었던 이 시간들이 어 '의미가 있었구나. 그리고 되게 중요한 뭔가를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뿌듯함이 느껴져서 저는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더 많이 얘기해 주면 뭐 좋았겠지만 또 그거를 인제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궁금했는데 저는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의미 있었고 그리고 읽기와 쓰기라고 하는 저의 본질적인 질문에 좀 몇 가지 답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읽기에 있어서 '더 과감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인제 지난 시간들을 함께 온 친구들도 있고 좀 대부분 많이 참여한 친구들이 작년 한 해 오가면서 얼굴을 봤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쪼끔 더 잘 읽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저도 뭐 그런 질문에 나름의 답은 갖고 있지만 예를 들어 "이런 책을 읽는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읽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들이 뭐 학년도 다르고 독서 환경도 다르지만 '과연 이 책을 끝까지 끝낼 수 있을까?' 근데 제 생각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이들은 이야기를 좋아하고 '이야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힘을 믿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쪼끔 더 과감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쪼끔 더 두터운 책을 그리고 좀 긴 호흡의 책을 좀 더 도전해 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음 한 10주 이상 정도 혹은 방학 동안 몰입해서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이 또 뭐 있을까? 물론 인제 그냥 토지를 읽었다면 그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는 분량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사투리가 정말 심합니다. 네. 이 사투리가 좀 청소년 토지에는 좀 많이 덜어져서 그거는 읽는 데 크게 불편함은 없었겠지만 사투리가 진짜 심하거든요. 그래서 힘든데 쪼끔 더 과감한 책을 지금 책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청소년 태백산맥도 있습니다. 인제 토지보다는 쪼끔 더 난이도가 있는 책이죠. 왜냐하면 토지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긴 호흡으로 우리 역사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더 어떤 스케일이 큽니다. 태백산맥은 그보다는 스케일은 좀 작지만 다루는 주제가 쪼끔은 더 어렵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 해방 이후에 어떤 이념 갈등,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삶들을 다루기 때문에 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좀 책을 다시 읽어봐야 되고, 예전에 태백산맥 읽었을 때는, 그것도 한 20년 지났어요. 저도요. 그때 읽을 때는 그렇게 재밌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토지보다는 재밌었는데, 그래도 좀 더 잔인하고 잔혹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 기억에는. 근데 그걸 어떻게 할까 좀 고민해서, 그래서 읽기를 좀 과감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올 겨울 방학에는 토지를 읽었으니까, 사실은 이번 겨울 방학에 토지 말고 다른 걸 읽을 생각이었거든요. 내년 겨울 방학에는 토지를 읽었으니까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을 읽던가, 아니면 톨스토이의 소설을 읽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뭐 까라마주 푸신의 형제들이라든가, 뭐 안나 까리나라든가, 뭐 이런 긴 호흡의 책을 한번 읽어보고, 그러다 보면 긴 이야기에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들이 갖고 있는 즐거움이 또 있으니까 그런 고민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쓰기에 있어서, 이 쓰기가 저는 몇 가지의 이제 뭐 원칙들이 이제 저한테 있는데, 제 기본적으로는 다른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그리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글쓰기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읽기의 어떤 연장 안에서 쓰기를 요구하니까, 읽기의 연장에서 쓰기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게 쓰기가 좀 폭이 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율성을 제한하는 활동들이죠. 근데 고민을 해봤는데, 쓰기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쓰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규칙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하는 것보다 쓰기가 더 힘들어요. 당연히 그렇죠. 어, 단어를 골라야 하고, 문장을 좀 정리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쓰기가 힘든데, 이 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필사. 아, 참 이게 좋다. 기본적으로 어떤 쓰는 힘, 그러니까 쓰는 주체들이 갖고 있는 부담도 줄여주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공통 감각을 나눌 만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글이기 때문에도 더 그렇겠지만, 문장을 펼쳐내는 힘들, 그런 걸 함께 길러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구나. 그래서 쓰기를 필사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긴 책을 읽는다면, 그때도 책 속의 한 장면을 꼽아서 내가 꼽는 장면들, 그런 것들을 필사를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뭐 이렇게 잘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또 나누고요. 어, 혹시라도 이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괜찮습니다. 제 경험에서 읽어보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실 분들이 있다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정도까지, 2, 3학년까지 같이 읽었었는데, 제 생각에는 한 6학년 이상이면 조금 더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건 제 감입니다. 참고하시고, 어른이 읽어도 괜찮습니다. 네, 그냥 좀 청소년들이 읽기 위해서 문장도 좀 쉽게 되어 있고 속동함이 있지만, 예, 읽기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냥, 저는 좀 걱정을 했거든요. 이야기 뼈대만 남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어, 이야기가 나름 살이 있고, 물론 원래 책에서 삭제된 인물도 있고 삭제된 사건도 있지만, 근데 충분히 재밌게 읽을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읽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런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어요. 예, 이게 방학 때 다시 읽지 않겠느냐. 현재로는 이제 여름 방학에 이게 이제 학기 중에 읽기는 어렵습니다. 12주에 읽는 것보다는 6주에 그냥 몰아서 읽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내년 겨울 방학이나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름 방학은 너무 짧고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네, 좀 미루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 음, 또 모르죠. 또 네, 여름 방학 읽을 수도 있는데 그건 참고하시고, 어, 수업에 참여하는 친구들이랑은 이제 저기 하동에 최찬판댁이라고 하는 일종의 테마 파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옛 한옥을 지어놓고 SBS인가 한 20년 전에 드라마를 했었어요. 그 드라마를 했었는데 그 드라마의 세트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거기에 2월 28일 날 가서 뭐 1박을 대부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 오는 곳들이 좀 다르지만 멀리서 오니까 대부분 3월 1일까지 하루 자면서 책 속에 있는 문장들을 낭독회를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사를 했으니까 이제 총 12편의 글을 아이들이 이제 다 참여한 친구는 썼고, 거꾸로 말하면 책 속의 12장면을 스크랩한 거예요. 물론 자기가 꼽은 장면들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 이제 책을 읽고 나서 느낌이 좀 다르겠죠? 좋을 겁니다. 그리고 긴 이야기를 이제 처음에서 읽으면서 그 뒷이야기를 아는 것과, 뭐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다 본 다음에 다시 보기는 뭐 다 좀 무리고, 그걸 처음부터 그냥 장면들을 좀 꼽아서 클립 같은 거를 보면 이제 우리 유튜브 같은데 그런 거 올라오잖아요. 나름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책 속에 12장면을 꼽았고, 요걸 이제 나누는 시간들이 되겠죠. 그리고 일부러 3일절을 좀 잡은 건 책 속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고, 물론 아주 뭐라고 할까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이 소설이 역사를 이야기하되 역사의 중심에 살았던 사람들보다는 그 역사의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 사건을 아주 치밀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미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1절에 이제 아침에는 기미 독립선언서를 아이들이랑 한번 읽어보고 돌아올 생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여름에요. 토지 책을 사놓으셨다고요? 여름에 좀 지금 고민이에요. 제가 방학 때마다 좀 긴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왜 고민이냐면 여름 방학이 학교마다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제가 이제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최소한 6주는 확보가 돼야 되는데, 요 6주를 확보하는 기간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좀 고민이 하고 있어요. 3.1절에 이제 저는 이제 그 하동에 가고 1박을 하고 아이들이랑 기미 독립선언서 읽고, 그리고 저는 내려간 김에 이제 진주도 좀 돌아보려고요. 진주가 뭐 여러 가지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공간이었으니까 그런 걸 한번 나눠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댓글 보니까 백야릭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모르겠어요. 백야는 제가 잘 안 읽어봐갖고, 언젠가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로망 중에 하나가 겨울에 겨울에 러시아 소설을 읽어보자라는 생각이 좀 듣고 있어가지고 네, 좀 고민하고 있긴 한데, 뭐 하여튼 그거는 내년 겨울방학에, 토질은 여름방학은 확실히 말하기 좀 힘들고요. 내년 겨울방학에는 다시 읽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걸 한번 읽어봤고 긴 호흡으로 이제 읽으면 좋을 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도 나오고 그래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자, 토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크게는 지금 요건 그냥 그때도 뭐 지금 진행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고민 중에 하나인데, 개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5년을 언제 한번 읽어보려고요, 아이들이랑.
35년 이제 박시백의 이제 역사 만화죠. 일제강점기를 다룬 역사 만화인데 저도 이제 일제강점기 좀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요 소설 읽으면서 좀 다시 한번 공부하고 전체 그림을 좀 그린 면이 있고 다시 한번 좀 고민하겠지만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에게도 책을 읽었으니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뭐 이게 이제 역사 공부에 중요하다면 중요한 부분이고 좀 덜 중요하다면 덜 중요한 부분이 합니다. 어쨌든 이 조선사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이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다양한 어떤 성정, 정체성을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이 시기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되게 중요해서 그런 거를 좀 고민해 보는 이제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요 수업들은 이제 보통 청소년기, 그러니까 책을 읽고 조금 이런 어떤 스케일이 있는 이야기를 읽는 친구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는 친구들과 함께 진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요 친구들과 함께 토지도 읽었고 이제 대부분 토지를 읽었던 친구들은 이제 학기 중에는 또 저마다 또 같이 공부하는 자리가 다르겠죠. 학기 중이 될 수도 있겠고 방학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대 소설을 읽어볼 생각입니다. 이제 한국 현대 소설이 어쩔 수 없이 어,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읽어야 될 소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독도서로 꼽히는 책도 있는데 이 소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대상을 이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재미가 없는 것도 있겠지만 읽기가 좀 뭐라고 할까요? 부담이 되는 책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에도 올려두었지만 유명한 작가들의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을 뭐 제 입장에서는 한국의 어떤 어, 우리나라의 소설 역사를 다룬다고 했을 때 토지가 해방까지를 커버했다면 이제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한국 전쟁이 있을 거고 군부 독재 시절이 있을 거고 그리고 민주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책들을 읽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좀 준비해볼 생각입니다. 요걸 또 이제 토지를 읽으면서 들었던 이제 고민이고 욕심이죠. 이제 당장은 시작은 못 하고요. 천천히 책도 좀 고르고 아이들에게 읽을 책들은 막 권해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중학교 2학년 이후가 되면 좀 읽어야 될 책들이 좀 이렇게 되게 무거운 책들이 있거든요. 뭐 최인훈의 광장이라든가 늘 얘기되는 수능 필독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논술 필독 도서 아니면 저는 최인훈의 광장과 조세희의 이제 난소공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 두 책이 많이 언급되는 게 과연 지금도 그럴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들지만 어쨌든 또 그때만 읽어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런 책들까지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두서 없이 오늘도 막 시작을 해가지고 토지 읽었던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예, 저는 어른들이랑도 아이들이랑만 나누지 말고 어른들이랑도 좀 이 책을 읽고 좀 나눠볼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제가 직접 갖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이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이제 토지를 아이들이 읽을 때 그 아이들이 읽는 호흡에 맞춰서 읽으시는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제 학부모님 가운데 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읽으셨는지. 왜냐하면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봤던 뭐 이게 드라마도 있고 들었던 이야기도 있을 텐데 어른들은 어떻게 읽으셨을까? 그래서 어른들이랑 읽어볼까 토지를 그런 생각은 좀 해봤었습니다. 근데 뭐
생각만 이제 일단은 진행했었던 거고 뭐 정작 뭐 하는 것들은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혹은 나누고 싶으신 말씀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토지는 다시 열긴 할 겁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무리고요. 학기 중에는 그러니까 왜 무리냐? 12주에 걸쳐 읽을 책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호흡이 길고 그러기보다는 또 아이들 생각보다 이거를 너무 부담되게 읽지는 않더라고요. 한 권당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읽어본 결과 물론 이게 이제 책 읽기를 좀 낯설어하는 친구들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책을 읽는다는 게 호흡이 어떠냐도 좀 중요한데 제 판단에는 6주에 걸쳐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6주에 걸쳐서 읽을 생각이고 6주 기간이 나오는 올 여름 방학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그거는 나중에 한 3월 정도가 되면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학기 이렇게 학사 일정을 좀 저도 봤거든요. 의견 주시면 고려를 해봐서 이제 시간을 세팅해 보려고 하고요. 확실한 거는 겨울 방학에는 무조건 하려고 하고요. 네, 아이들이 고사성어와 사자성어를 공부해 볼 수 있는 콘텐츠요. 어 일단은 이제 토지는 좀 다른 이제 글쓰기에 관련됐다면 뭐 이제 와파서당에 진행하는 것 가운데 뭐 만화와 함께 읽는 컨텐츠 같은 경우 공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사성어나 사자성어를 이제 책을 통해서 익히는 수업이죠. 그래서 뭐 삼국지, 사기 이런 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물론 그런 책에서 다루지 않는 고사성어도 중요한 게 많죠. 그걸 따로 좀 뗄까? 근데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 기획하고 거기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그렇다는 네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네 이 정도까지 나누고 그래도 오늘 들어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걸 라이브로 킬지 안 킬지는 모르겠는데 3월부터 이제 시작하는 책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또 이제 진행을 할지 좀 이렇게 그냥 이제 홍보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또 요걸 가지고 어떤 생각에서 진행을 하고 또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걸 좀 만들어 보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요 라이브를 할지 아니면 그냥 영상을 만들어서 나눌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1, 2분 정도 네, 뭐 아무런 이제 자유롭게 나누실 말씀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하고 혹은 또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토지 읽은 거 참 잘한 것 같아요. 예. 올해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한 해를 시작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다들 그럴 거라고 그런 얘기를 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말이 연말 분위기가 아니고 연초가 연초 분위기가 아니어서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어찌됐건 한 해 시작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큰 마음을 좀 먹어보는 버릇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되나마나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고 어쩌고 이렇게 어버버 하다 보니까 그랬을 때 올해 와서 그냥 이제 기대는 안 했는데 크게 기대보다는 걱정 혹은 고민, 우려 이런 게 더 많았지만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토지 읽기가. 그리고 또 네, 책거리를 하면 또 할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혹시라도 그 3.1절 지나고 또 경험들은 또 다른 형태로 나누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네, 긴 시간 들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은 유튜브에 이제 아카이빙 해놓겠습니다. 또 여러모로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메시지나 DM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네, 의견 주시거나
문의 주셔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